시계 순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사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묻지마 범죄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리 동네인데요. 예.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동네라는 대표님 동네를 말씀하신 율량동. 네. 예. 지난달 30일 네. 그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에서 예. 행인 41살 그 여성이 지나가던 그 30대 초반의 여성한테 느닷없이 흉기로 위협받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렇죠. 그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 친 그런 격이 됐는데 예. 그래서 그 얼굴 목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다행히 아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경찰은 그 정신병력 등 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네. 어떤지. 네네. 아하. 어떤 상태인지, 예. 과연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병력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피해자가 목이나 얼굴 이런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고 일단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야간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아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큰일입니다. 네. 지난 7월인가요? 여름에는 또 시내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예. 지난 7월이었죠. 7월 장마철에 예. 시간은 저녁 9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예. 예.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한 그 승객 취객이었어요. 예. 그 취객이 그 60대 취객이 그 승객 같은 승객이었던 그 10대 예. 승객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시비를 붙인 거죠. 예. 우산 또 손잡이로 폭행을 하고 그러던 중 운전기사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라 아하. 했더니 또 그 운전사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수차례 예. 때려서 뭐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은 그 운전자 폭행은 그 특가법이거든요. 큰일이잖아요.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예. 해서 1심 그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물론 뭐 징역형 실형은 받지 않았지만 상당히 예. 무거운 어떤 그 처벌을 받은. 그런데 이거는 주치폭력의 일종이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하는 묻지마. 아하. 묻지마 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묻지마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주치폭력까지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요새 그 화성 연쇄 예. 그 이춘재처럼 어떤 그런 범죄까지 잡아야 될 것이냐, 포함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면 부식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불특정 대상으로 그 뚜렷한 그 동기는 물론 있죠. 그 내재적인 동기는 있지만은 그 어떤 그 가해를 가한 대상에 대한 동기가 없다. 예.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뭐 사회적 약자 대상 분노 범죄 뭐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어요.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던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이 부분은 자칫하면 정말 크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 사안과 별개로 나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병원에다 불을 지르려고 했던 환자도 있었다면서요? 네, 불 지른 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에 예. 저 진주에서 끔찍한 그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어요. 자신의 집에 불 지르고 예. 5명 주민 살해하고 예. 했던 아주 그런 그 조현병 환자. 그렇죠. 청주에서도 그 50대 조현병 환자 이분도 지금 뭐 재판 중에 지금 그 청주지법에서 현조 건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예. 불구속 기속 상태에 있던 그 54살 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판결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큰일 날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무시를 받았다. 만약에 병원에 불이 났다고 하면 다른 환자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병원 출입구 거기다 예. 불을 놨는데 금속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는 아주 그 천만 다행이에요. 예, 그 일이 있었죠. 예, 지금 말씀을 이래저래 전에 듣고 최근 뭐 뉴스를 좀 접해봐도 네.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많이 것 일어나고 같아서 있습니다. 걱정인데요. 좀 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경찰청에서 그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은 예. 그 범죄를 뭐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고 이상 범죄 유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를 묻지마 범죄를 볼 것이냐.
그런 그 묻지마 범죄까지 포함해서 이상 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라는 그 책자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당시 그 2006년부터 15년까지 46건의 이상한 범죄, 그러니까는 뭐 아하. 우리가 범죄 유형을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어렵고 묻지마 비슷한 범죄들을 예. 따로 모아봤더니 4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정신질환 병력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 여성 상대가 63%였다. 아하. 그러니까 여성 상대 묻지마. 사회적 아까 약자라고 좀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상통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 대상 분노 범죄. 예. 네,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요즘 시기만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같은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지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느 특정한 원인을 뭐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는 아마 집단 사회주의 아니었습니까? 예. 집단주의, 가족도 뭐 3대, 4대가 같이 살고 그렇죠.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가정 내에서도 어떤 그 물질 만능 시대에 따른 가정 해체주의, 해체 예. 현상, 가족 간의 어떤 이기주의 현상의 팽배, 그런 어떤 소외감, 사회적 소외감. 예. 그리고 요새는 그 홍보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예. 인터넷, SNS 그 세계를 통한 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막상 현실에 나와보면 그 세계랑은 전혀 다르다. 동떨어진 자기만의 어떤 괴리감, 외톨이, 예. 뭐 그런 부분들. 뭐 대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겪는 또 사회 양극화 현상,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 분노감, 증오감,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표출. 그런 부분들 예전에는 보릿고개만 넘어도 삼시세끼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금 말씀 먹고 많이 사는 하셨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전에는 집단 속에 나를 찾았다가 하면 지금은 집단에서 나의 존재를 부각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하다 보니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정보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비교의 대상들과 나 자신을 늘 비교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내가 좀 너무 낙오되고 좀 열애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아직도 있죠. 그런 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정 내 어떤 그 가정 불화 문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뭐 근거나 원인 같은 거를 좀 찾아보셨지만은 무동기 범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화가 나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동기는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동기는 있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네, 다만 아까 제가 불만족스럽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상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불특정 다수 중에 그 임의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2019년 올해 9월이었죠. 새벽 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상가 건물 그 화장실에서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 3세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화장실 내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CCTV 장면들이 우리 그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남편이 뒤늦게 그 쫓아가고 범인은 뒤에 숨고 예, 도망가고 예, 그렇죠, 결국은 뭐 그렇죠. 이제 그 잡히게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부산역 광장 지하 상가에서 여성 행인 2명이 문신을 했다. 그 왜 문신을 하냐? 50대 남성이 아무 상관도 무차별적 없는데 폭행을 하고 예. 또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저 제주도 뭐 카니발 사건, 예. 그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사건도 있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묻지마 범죄 범주를 좀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은 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기억하시죠? 왜? 그 모텔에서 그 투숙객이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했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사건. 굉장히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 기능이 많이 좀 어떻게든 좀 막고 줄여야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해자에게 형벌을 좀 높게 해주는 이런 것만이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진주 그 방화 사건 뭐 그 범죄를 지금 묻지마로 보냐 아니면 뭐 기획된 범죄로 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은 이런 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그 안전망이라는 것은 경찰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뭐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 정신병력적인 그 환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범행을 저질러 짓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예, 있고 예. 또 일반인들도 그런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 잘못 네, 생각해서 그런 그 예. 욱하는 예, 그 예. 옛날엔 뭐 저 우발 범죄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치단체 그다음에 그 정신 그 보건센터인가요? 지금 자치단체나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예. 병원, 의료기관, 경찰, 우리 그 사회 어떤 그 학자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지금 이와 관련된 좀 그 법 내용들이 그 안전장치들이 국회에서도 일부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아, 뭐 법무부에서도 뭐 관련된 장치들을 예, 예, 예. 이제 그 이런 그 아동 특히 여성 상대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여지가 없다 바로 구속이다 뭐 예, 이런 뭐 예, 조치들을 예.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사회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 그리고 어떤 그 병원 경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사회 안정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정신병력자에 대해서 꾸준한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 대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 단발적으로 어떤 이런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이건 문제다 예, 뭐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재범률 그리고 범죄율을 좀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